입시를 묻다. 피기맘. 네, 입시 뉴스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이제 점점 더 내일이 다가오는 것 같은 수능이죠. 대입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 이혜용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우리 고1 친구들, 그러니까 2025학년도 입시를 치르게 될 친구들입니다. 네. 여러분은 별 사고 없이 이제 재수 안 하고 입학을 하면은 25학번이 됩니다. 25학번. 25학번. 하면은 26학번이 되죠. 26학번. 자, 그래서 우리가 26학번 되는 걸 방지하려면 이제 고등학교 한 1년 정도 다녀봤으니 이제 좀 감이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입시의 근본적인 걸 어떻게 바라볼지 시각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크게 보면 5개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나 1학년 초입에는 대입 그러면 다 무슨 얘기만 하냐면 수시, 정시, 학종이냐, 교과냐 이런 얘기밖에 안 했어.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개인 학생의 입장에서는 나는 어떤 시각으로 대학 입시를 접근하고 바라볼 것이냐, 나에게 맞는 시각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5개 정도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가 그냥 전체 대입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거는 이제 전문 용어로 제가 방송용, 중딩용, 접대용이라고 부르는데, 뭐냐면 입시는 수시와 정시로 나뉘고요. 수시는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종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교과전형은 뭐 등급만 반영하고 학종에서는 비교과가 들어가서 세특이 매우 중요해요. 이따위 헛소리를 하는 거죠. 이거는 중학생까지는 의미가 있어. 근데 이제 뭐 한 번 이상 들으면 사실 열받는 거죠. 헛소리 집어치워라 이거고. 그다음에 이제 수시만을 중심으로 계속 입시를 바라보는 거예요. 수시만을 중심으로 입시를 바라보는 건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가 수능을 무시하는 특목고나 수능을 포기한 고등학교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능을 무시하는 특목고는 영재고, 과고, 그다음에 민사고, 하나고 같은 데는 애초에 수능 공부보다 더 센 공부를 해. 대학교 거 선행학습을 하기 때문에 굳이 수능까지 신경 안 쓰는 거야.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시로 걔네들을 뽑으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영재고에 하나를 빼올까? 그래서 본인은 안 가고 싶어도 납치돼서 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애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능 포기형 고등학교는 우리나라 전국에 걸쳐 있는 약 1,700개 가까운 일반고 중에 수능 공부 결과가 너무 안 좋은 학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정시로 대학을 못 가. 내신은 1등급인데 막 수능이 3등급 나오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애초에 학교 자체가 우리는 수시로만 대학을 가야 돼.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학교들이 좀 있어요. 그런 학교들.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성적 안 나오는 하위권 학생들. 뭐 수능 맨날 보는데 4등급 나와. 그럼 그걸로 대학을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 수시를 끝낼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수시 중심인 거죠. 그러니까 수능 성적도 조금 나오고 그다음에 목표가 나는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꼭 갈 거야 라고 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정시만 생각하는 거, 이건 재수생이야. 재수생들은 뭐 눈 뜨고 일어나면 수능, 잘 때까지 수능, 꿈에서도 수능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졸업생한테만 맞는 거지 고등학생한테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시각이 내 성적을 중심으로 입시를 바라보는 거. 이거는 저는 중하위권에 맞는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중3 때는 서울대 가는 게 목표였어. 왜냐면 그때 성적이 아직 안 나왔을 때니까.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해 보니까 내신은 3등급인 거야. 그러면 3등급으로 서울대 갈 수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뭐로 바꿔요? 목표를 인서울로 바뀌어. 서울대는 맞는데 앞에 인자가 붙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뭐냐면 자기 성적의 추이에 맞게 끊임없이 대학을 낮추거나 변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패배적인 거라고 좀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제가 가장 올바른 입시에 대한 관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목표 중심인 거야. 나는 목표가 있어. 나는 의대를 가고 싶어. 그럼 의대를 어떻게 갈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지. 성적이 안 된다고 그걸 포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요걸 그래서 강남 스타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가지 정도 시각이 있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볼게요. 전체를 중심으로 입시를 바라보는 건 이제 제가
이건 이름은 바보들의 행진이라고 붙여봤습니다. 무슨 바보도 아니고 그 전국의 모집 인원이 어떻다는 건 한 번 보면 알지 않나? 그래서 전국 모집 인원 비율 이딴 거 얘기하는 놈들은 일단 다 구속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전국에 대학이 190 몇 개가 있는데 200개 가까이 있어요. 거기서 36만 명을 뽑아. 그중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 제일 많아. 43%야. 학생부 종합 전형이 23%야. 논술 전형은 3.2%밖에 안 돼. 그다음에 실기 실적 예체능 중심이죠. 이게 7.6%야. 그리고 수능 위주로 뽑는 게 21.9%야. 아, 이거는 그냥 한 번 알면 되잖아. 근데 이것만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래 놓고 저거 얘기해 놓고 뭐라 그래? 역시 수시가 제일 많으니까 수시만 준비해. 이런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범위를 좀 좁혀볼게요. 서울의 16개 대학으로 범위를 좁혔더니 교과 전형이 11.6%로 확 줄었어요. 학종이 36.7%야. 논술이 8.7%로 늘었고 실기는 4.4%로 확 줄었죠. 그리고 수능이 38.6%로 확 늘었어. 이것도 범위가 넓은 거예요. 나의 목표는 적어도 서성하는 가는 거야. 그러면 또 바뀌어. 그러니까 도대체 저 전체가 여전히 뭐 교과가 많다는 둥 이런 헛소리에 놀아나는 거는 고1 정도 되면 하면 안 되는 짓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에 넘어가면 안 돼. 전 세계 인구가 70억 명이고 아직도 굶는 사람이 많다. 이 얘기를 접하면서 오늘 내가 뭘 먹을지 결정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게 전혀 상관없어요. 구체적인 나의 삶과 내 성적과 내가 가려는 대학이 어떠냐를 봐야 돼. 범위를 확 좁혀볼까요? 의대로 좁혔어. 나는 의대가 목표야. 그러면은 의대는 교과 전형 일반 331명밖에 안 되고요. 교과 전형 중에 지역 인재가 무려 547명입니다. 그럼 547명 저기는 부산권, 경북권, 전남권, 전북권, 충청권, 강원, 제주권으로 나뉘는 거야. 그러면 인천 사는 학생은 갈 수 없는 거예요. 서울 사는 애도 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부산 사는 친구는 교과 전형 일반에 있는 331명 낼 수 있고 지역 인재 전형 중에 부산, 울산, 경남에 배정돼 있는 거기만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갈 수 있는 학교 중에 교과가 몇 퍼센트, 학종이 몇 퍼센트 이걸 가려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이제 만약에 서울 수도권에 인구가 반 몰려 있으니까 그 서울 수도권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노란색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과 전형으로는 331명밖에 못 가. 근데 전국의 고등학교가 특목고 다 포함하면 1,800개야. 특성하고 빼고. 그럼 1,800개 고등학교 중에 꼴랑 331명 가는 거야. 그러니까 교과 전형으로 의대를 간다는 건 정말 망상이라고 봐야죠. 1등 빼곤. 그 다음에 이제 학종이 613명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인재 학종이 199명이야. 논술이 일반이 101명이고 지역인재가 15명입니다. 그리고 정시 일반이 919명이고 지역이 정시로도 225명이 존재해요. 그러면 이제 서울 사는 학생 입장에서 의대를 가고 싶다. 그럼 교과 331명, 학종이 613명, 논술이 101명, 정시가 919명이야. 근데 여러분 1학년이잖아. 그럼 1학년 때 이미 성적이 나왔어. 근데 1학년 때 내가 전교 11등 했어. 그러면 교과 전형은 이제 뒤에 죽었다 깨나도 못 가는 거 버려야죠. 그다음에 학종도 11등 가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어차피 교과 포기, 학종 포기, 논술밖에 없어. 그럼 내가 논술 준비는 지속적으로 하면 돼. 아직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정시는 아직 919명이 남아 있어. 그러면 내가 의대가 목표야. 그러면 이제 나의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의대를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논술이나 정시로 갈 것이냐. 내가 전교 1등이야. 그럼 여전히 4번의 기회가 다 있는 거죠. 교과도 되고 학종도 되고 논술도 되고 정시도 되는 거야. 내가 어디를 목표로 하냐에 따라 달라져야 되는 거지. 뭐 여전히 11등인 주제에 의대가 목표인데도 교과 전형이 43%일지 몰라. 이러고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제발 17살이면 옛날 같으면 장가도 갔어요. 부모가 됐을지도 몰라. 이게 그 막연한 꿈속에서 환상의 중학생처럼 빠져있지 말고 구체적인 내 처지, 내 목표에 맞게 어떻게 갈지를 깨야 됩니다. 그래서 저 따위 설명회를 하는 데가 있으면 이제 가지 않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의대가 아니고 연대, 고대, 서울대야. 여기 목표를 좁혀볼게요. 서울대는 수시가 자, 나는 서울대, 연대, 고대 정도 가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여기 세 개를 알아봐. 서울대 수시가 지역균형으로 476명을 뽑아. 학종 일반으로 1394명을 뽑고 문이과, 예체능 다 포함입니다. 그다음에 사회통합 전형이 새로 생겼어. 159명을 뽑아요. 그다음이 근데 학종 합격 결과를 보니까 지역균형 476명은 전부 다 일반고 학생이잖아요. 근데 저놈의 학종을 보니까 올해 22학년도 22학번이야. 22학번 형아들이 1424명이 합격을 했는데 그중에 영재고가 무려 304명이고 과고가 115명이고 외고가 261명이고 자사고가 264명이고 일반고는 꼴랑 446명이었어. 그러면 내가 일반고야. 내가 서울대 학종으로 붙을 확률은 30%밖에 안 되는구나. 근데 학교가 1600개니까 자사고, 영재고 포함해서 1800이고 1600이니까 내가 서울대를 일반적인 학종으로 붙을 확률은 1등이어도 굉장히 어렵구나. 이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시 직윤의 경우 지역균형이 136명이 새로 생겼죠. 그 다음에 일반이 1119명이고 농어촌이 82명, 저소득 88명, 기회균형이 또 18명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 일반 전형으로는 1119명 안에 들면 되겠구나. 이런 걸 판단해 봐야 돼요. 연대는 수시에서 교과 전형이 472명이고 학종 일반이 568명이고 학종 중에 국제형이 있어요. 요거는 송도에 있는 국제 캠퍼스에 가는 주로 외국 학교도 있고 외고 출신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국제학부에 관련된 거야. 그리고 논술이 여전히 335명이 존재해. 그러니까 서울대보다도 훨씬 적죠. 서울대가 1400명 뽑는데 연대는 한 거의 3분의 1밖에 안 뽑아.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서울대 가기보다 연대 가는 게 어려울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정신인 친구들은 반드시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구체적인 전형별 인원을 이렇게 붙여놔야 돼요. 여전히 교과 전형 43%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목표가 학과까지 있으면 학과 목표까지 적어두면 훨씬 좋은 거죠. 그리고 정시가 1341명. 연대는 더럽고 치사하게 다 정시로 옮겨갔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고대의 경우는 교과 전형이 666명을 선발하고 학종 일반이 여전히 950명을 뽑고 있고 학종 계열적합이라 그러는데 그걸 사실은 학종 특목고 전형이라고 봐야 됩니다. 얘네가 573명을 뽑고 있고 정시에서 1067명을 뽑고 있어. 얘를 붙여놔야 됩니다. 이 비율이 중요한 거지. 그리고 내 입장에서 갈 수 있냐 없냐로 이제 남아있는 기간, 여러분은 1년을 이미 지냈기 때문에 남아있는 기간에 나는 뭘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까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형이 아까 지금까지 우리가 뭘 살펴본 거야? 전체가 이렇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한 거, 헛소리 한 걸 지켜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인생은 수시만 있다라고 계속 강조하는 그러니까 이걸 주장하는 건 학교 그 다음에 내신 학원 나쁜 호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수시 올인으로 대학 입시를 바라보는 입장은 뭐냐면 수능 무시형 특목고야. 경기과고는 조금만 얘기해도 돼요. 우리 얘기 안 해도 돼요. 어차피 다 가. 서울대 반 가고 나머지는 카이스트 가면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대학 가는 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애들이야. 이미 대학은 붙어놓은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재학교 과고, 그다음에 외고, 국제고. 그러니까 외고가 보통 서울권에 있는 웬만한 외고도 꼴찌하지 않으면 뭐 서울의 웬만한 명문대를 갑니다. 걱정할 게 없는 거야. 굳이 수능 공부까지 안 해도 돼. 민사고 하나고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런 학교들은 그래도 되고 저런 학교는 솔직히 입시에 대해서 별 학교도 신경 안 쓰고 애들도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안 나오는 일반고는 이걸 저는 이제 이렇게 부르죠. 정확하게. 정말 동심을 파괴하는 가슴 아픈 용어긴 하지만 정시 포기형 수시 고등학교라고 부릅니다. 일반고 중에 반 이상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애들 성적을 비교해 보면 내신은 1등급인데 수능이 2등급이거나 3등급이야. 당연히 수시로 가는 게 유리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수능에 대해서는 또는 정시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을 안 하고 계속 그쪽으로만 포인트가 몰려 있는 경우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이 안 나오는 학생 개인. 그러니까 내가 경기고를 다니는데 내신이 4등급이야. 그럼 경기고 내신이 4등급이면 적어도 일반적으로는 수능이 2등급이 나와야지 정상인데 나는 유독 나만 4등급이야. 그러면 나는 강남에 살고 있으나 수시형 학생인 거야. 그래서 수능이 안 나오는 강남 학생 또는 수능이 안 나오는 자사고. 내가 저기 민사고는 아까 정시랑 상관없는 학교죠. 내가 외대 보고 다니는데 내신 5등급이야. 딴 친구들 봤더니 내신이 다 2등, 아니 수능은 다 2등급인데 나 홀로 정말 나는 깔맞춤이 좋은지 수능도 5등급이야. 그럼 나는 정시를 못 가는 거야. 그런 수능이 안 나오는 자사고 학생. 그다음에 특정 과목만 못하는 친구들, 왼수들이 또 존재해요. 뭐냐면 수학은 항상 100점인데 국어는 맨날 4등급이야. 그러면 국어, 수학, 과학 점수를 합해서 선발하는 정시는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한 과목이 발목을 잡아서 못 갈 수도 있어. 근데 이런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수시에 올인하는 거죠. 수시에 올인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두 부류야. 이미 너무나 부자인 친구들, 가진 게 많은 저 특목고 아이들 또는 수능이 너무 안 되는 친구들, 정시 자체를 해볼 여지가 없는 친구들, 이 정도만 이거에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에 잘못된 정보를 주면서 자꾸 수능 올인하라고 포섭하는 세력이 두 부류가 있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 학교 선생님들.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한테 야, 너는 수시로 못 가니까 학원 가서 수능 공부해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근데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학교 선생님들 가능하면 어떻게든 학교 수시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한 부류가 이제 동네마다 암약하고 있는 내신형 학원들이죠. 왜냐하면 수능 공부하라 그러면 학원을 그만둘 거니까. 그렇죠. 어떻게든 수시로 가라고 끝까지 꼬시는 거야. 이제 이 두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걸 우린 주의해야 된다. 그 얘기고. 이제 세 번째, 내성적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합리적으로 보일진 모르나 저는 적어도 고1이 이걸 따라 행동하면 안 된다. 여러분이 고2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제 시간이 다 지나가서 개선의 여지가 없어. 아니면 고3이야. 고3 6월 달이야. 그럼 그때부터 뭘 올려? 그러니까 안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고1이잖아요. 고1이니까 아직 적어도 2학년 1년 동안은 내가 어느 한 방향으로 뭔가를 노력을 하면 개선될 여지가 여전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아직 꿈과 희망이 남아있는 시기야.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고3이야, 고2예요. 내일 모레 고3이 돼. 그럼 이 얘기를 안 합니다. 이건 진짜 고1용 버전이에요. 그래서 성적을 중심으로 가는 거는 지금은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제 의대가 목표인데 성적이 부족해. 의대가 목표인데 내가 그냥 보통 강남이 아닌 보통 일반고에서 전교 11등이야. 수능도 1등급, 2등급이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주변의 어른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 너 의대 가긴 텄다. 포기하고 그냥 공대라도 가자. 이게 어른이 할 일이에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1한테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만약에 이 나쁜 짓이 되는 게 뭐냐면 내신이 2.1등급이야. 11등이면 저 정도 나와요. 수능이 국어 2등급에 수학은 1등급인데 2등급, 2등급이야 나머지가. 1, 2가 왔다리 갔다리 해. 솔직히 둘 다 의대 가긴 힘들어. 근데 내신은 올려봤자 이미 이 두 학기가 날아갔기 때문에 남은 거를 올려봤자 의대 갈 만큼 나오기 쉽지 않아. 그래서 의대를 포기하고 수시로 서성한이라도 가자. 이걸 지금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목표 중심이면 이렇게 가는 거죠. 수시로는 어차피 못 가니까 수능에 올인해서 안 되면 재수라도 해보겠다. 이 목표를 계속 가져가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남아있는 고등학교 2학년 1년을 공부하면서 보람있게 보낼 여지가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연고대는 꼭 가고 싶은데 내신이 애매해. 내신이 2.9야. 못 가. 수능도 될까 말까 약간 부족이야. 이걸 또 이제 막 또 그 수시파 아까 나쁜 두 세력이 학교 선생님 세력과 내신 학원 세력 두 세력이
17 먹은 학생 하나를 포위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포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교과로 내신을 만회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걸 해보자, 저걸 해보자. 그래가지고 또 우리 과학 실험 해볼래? 28만 원이다 하루에. 뭐 이래가지고 막 팀 짜고 이런 이 짓거리를 그래가지고 헛짓거리를 하는 거죠. 그러다 안 되면 서성한이라도 가면 되지 않겠니? 서성한도 안 되면 어떡하죠? 건대가 있지 않니? 이런 거죠. 점점 애를 낮추는 거야. 그건 고3 때 해도 돼요. 최악의 경우 중앙대, 경희대, 건대, 동대라도 우리를 반기고 있지 않니? 인생은 새특이야. 이걸로도 가는 거죠. 이게 완전히 제가 보기엔 택도 없는 거. 이거는 고2 때 1년 후에 해야 돼요. 지금은 하면 안 된다. 1학년 때는 그러면 안 돼. 근데 제가 강조하는 목표 중심으로 가자는 건 이겁니다. 재수, 삼수를 하더라도 반드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각오가 필요해. 그래야지 내신을 올리든 수능 공부를 하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의대가 목표인 친구를 예를 들어볼게요. 1학년 내신에 올인을 했어요. 정말 잠도 안 자고 공부를 했어. 그래서 수시 가능한 대학을 확인해 봤더니 그 1학년 내신 결과가 나오면 확인이 가능하잖아. 어디가 확인해 봤어. 그랬더니 목표 대학 수시가 가능한 친구가 있어. 난 의대가 목표인데 2등 했어. 가능해. 1.2등급이야. 할 수 있어. 그러면 계속 똑같이 가면 돼요. 고2 때도 내신 중심으로 가. 근데 목표 대학이 불가능해. 난 11등이고 2.1등급이야. 2.1등급으로 갈 수 있는 의대는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불가능해. 그러면 그러면 아직까지 기회가 있는 건 정시가 있네? 그럼 난 수능 공부해가지고 의대를 한번 도전을 해볼래. 근데 나는 국어는 2등급이고 수학은 1등급이고 과학 2등급이고 영어는 2등급이야. 그러면 이제 남은 기간에 뭐해? 고2 내신에서 수능하고 일치하는 과목 위주로 내신 챙겨야지. 내신도 챙기면서 수능 공부도 잘 해봐야지. 그래서 가. 그리고 나머지 과목은 학교 수업 듣고 벼락치기 하고 그래서 기본은 해. 그 다음에 내신 성적도 중요하지만 모의고사 성적 관리를 하는 거죠. 6월에 모의고사를 봐. 그럼 내가 요번에는 전교 등수를 원래 15등이었는데 한 7등까지 올려볼까? 뭐 다른 친구들은 별 신경 안 쓰지만 나는 이게 누적으로 보니까 모의고사는 누적된 범위도 한번 체크해서 이번에 전교에서 내가 모의고사로는 1등 한번 해볼까? 이런 목표를 세우면서 가는 거죠. 그리고 2학년 모의고사하고 수능 3학년 모의고사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2학년 때는 고3 모의고사 지수로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2학년 때 보는 걸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교내 등수도 올리고 전국 100분위도 올리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거죠. 그래서 고2와 고3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범위가 2학년 건 좁잖아요. 왜냐하면 수능 모의고사는 계속 이렇게 누적이 되니까. 그래서 일단 내가 내신형 인간에서 수능형 인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누적된 범위의 시험을 연습하고 핸들링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2학년 과정이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넓어지는 걸 감당할 수 있게 역량을 키워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학년 모의고사는 교육청 모의고사야. 그래서 교육청 소속 선생님들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 내신하고 유사도가 되게 높아요. 근데 수능은 실제 그렇지 않아. 그래서 만약에 자신이 있으면 3학년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들도 조금씩 풀어보면서 대비를 해야 돼. 어쨌든 준비 과정이 2학년 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2학년의 모든 모의고사 성적은 되게 중요해. 그래서 내신과 달리 누진되는 진도가 적용이 돼요. 그리고 내신과 수능에서의 결정적 차이가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수능에 좀 더 포인트를 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범위가 이미 발표가 돼 있어. 어딘지 다 알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기말고사 범위가 아니더라도 그 해당되는 범위에 대해서 개념을 다시 정리하고 기출을 풀어보면서 이 숫자를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학년 9월이나 11월 모의고사에서 이 친구 목표대로 의대가 목표야. 그러면 국어 1등급, 수학 1등급, 과학 중에 한 개라도 1등급을 받고 3학년을 넘어가게 되면 본인 스스로 뭐라고 생각해요? 3학년 올라갈 때 나는 정시로는 의대에 확실히 갈 수 있겠네. 그리고 정시에서 만약에 최악의 경우 의대를 국어 2등급 받아가지고 의대는 못 갈 것 같아. 그래도 연고대나 서성하는 여유 있게 갈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목표 중심으로 2학년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가 지금 1학년을 마감해가는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실제 예를. 서울대 기계공학이 목표인 어떤 학생이 있어요. 그럼 이걸 다 써봐야 되는 거야. 나는 서울대 기계공학이 목표야. 그러면 이걸 써봐야 돼요. 서울대 수시 지역 균형에서 학교 예선에서 2명 안에 들어야 돼. 근데 난 지금 5등이야. 텄네. 아이고. 지금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만약에 2등이야. 그럼 지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선을 통과해. 근데 본선에 가보니까 어떤 친구들이 모였냐면 전국에 1,600개 정도 되는 일반고랑 자공고에 1, 2등만 모였고 약 3,000명 정도가 후보야. 근데 그 문과도 있고 이과도 있고 공대가래도 있고 의대가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올해 22학년도 서울대 결과 발표된 걸 보니까 21명 모집을 했는데 지역균형에서 54명이 냈어요. 근데 서울대 지규는 이제 올해부터 어떻게 뽑냐면 1단계에서 3배수를 뽑고 면접을 봐. 근데 저게 3배수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서류는 다 미달이야. 다 통과야. 다 통과한 상태에서 이제 면접이 결정하는 거야. 그럼 내가 솔직히 전교 1등을 했더라도 서울대 지역균형에 떨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50%는 존재하는 거야. 이거를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생각 없이 마치 고등학교 2학년쯤 된 친구가 나는 우리 학교 전교 1등만 하면 서울대 기계공학에 100% 붙을지 모른다라는 착각을 하는 순간 이제 여기서부터 인생의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숫자를 꼭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전교 5등이야. 지금 안 돼요. 그러면 일반 학종으로 가야 돼. 그래서 아까 봤듯이 영재학교, 과고, 하나고, 외대고고, 민사고, 상상고 등 센 학교 애들이 다 몰리는 여기서 붙어야 돼. 근데 봤더니 올해 입학한 애들 중에 영재고 출신이 34%야. 이과에서. 과고 출신이 13%고 자사고 출신이 18%고 일반고 출신은 34%밖에 안 돼. 근데 또 이 열받는 게 34개의 전국 명문고. 여기서 이제 서울대 명문고는 제가 그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 보도된 걸로 따지면은 수시로 서울대를 10명 이상 보는 학교를 명문고라고 쳤어요. 그러면 그 학교가 34개밖에 안 돼요. 34개밖에 안 되는 그지 같은 명문고 34개가 1,800개 학교 중에 34개가 10명 이상씩 합격하면서 전체 합격생의 52%를 가져가요. 독식을 해. 승자 독식을 해버려. 그러면 남은 48%를 가지고 이제 저 34개에 끼지 못하는 1,760개쯤 학교에서 나눠 가져야 돼. 아, 그러니 내가 5등 해가지고 서울대 기계공학을 붙을 가능성은 10%도 안 될 수도 있겠구나. 더군다나 기계공학 올해 원서 낸 꼴을 보니까 49명밖에 안 뽑는데 215명이 지원을 했어. 저기에는 무수히 많은 영재고 과고 애들이 포함되어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경쟁률이 4.3대 1이야. 1단계 98명 안에 들어야지 1차를 통과해. 정말 흥부님의 도움을 받아서 통과를 했다 쳐. 근데 2차 면접이 수학으로 구술 면접을 봐. 그러면 현재 내가 수능 공부 이렇게 안 하고 꼴랑 학교 내신만 하면서 과연 저 면접을 통과할 수 있을까? 그럼 내가 우리 학교 전교 5등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를 기계공학을 수시로 갈 확률은 한 3, 4% 정도이겠네? 이거를 알면서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시는 100% 수능으로 뽑아. 물론 이제 내신이 들어가긴 하는데 일단 그 내신은 영향력이 크진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직윤이냐 5등이냐를 따지면 무조건 내신은 만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 범위니까 35명을 모집했는데 경쟁률이 작년에, 이건 재작년 거겠죠. 아직 수시 결과는 나와 있으나 정시 결과는 안 나왔으니까 봤더니 3.66대 1의 경쟁률이었고 70% 컷라인이라고 발표된 게 국어는 198%야. 1등급 중간 수능으로. 수학은 99%야. 30문제 중에 1개 틀린 거예요. 그다음에 과학은 와우 대박이야. 89%까지가 2등급인데 과학은 2등급 겨우 턱걸이를 한 거야. 근데 저건 뭐 때문이냐면 과학을 2를 했어야 됐기 때문이니까 이제 원원만 해도 되는 상황이죠. 올라가겠지. 그래도 2등급이야. 위안이 돼. 국어, 영어도 2등급이네? 여전히 내가 해볼 여진이 있나? 이런 걸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표 중심이 되려면 본인이 가려고 하는 목표 학교에 구체적인 숫자를 써가지고 벽에다 붙여놔야 됩니다. 막연하게 구글 뒤지다가 여전히 교과 전형 43%래?
인생은 내신이야 이러고 있지 말고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불안함에 살아요.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 수능이 끝나지만 우리 1학년들도 이제 2년 남았어요. 여러분 3년 남았다고 착각하는데 내일 모레 수능 끝나면 여러분 수능 보는 날까지 이제 2년 남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2년간 이제 어떤 불안에서 사는 거예요. 수시에도 불안이 있고 정시에도 불안이 있어요. 근데 두 불안을 한번 비교해 보면 수시에서의 불안은 이런 거야. 1등 해도 합격 보장이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불안입니다. 뭐냐면 아까 봤잖아. 내가 서울대 직윤으로 전교 1등을 했는데도 안 될 수도 있어요. 50% 확률이야. 반반이야. 그다음에 정시의 불안은 성적이 안 나오면 어떡하냐 불안이 제일 커요. 당일날 망하면 어떡하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수시는 이게 안타깝지만 내가 어쩔 수 없는 경쟁이 있는 거야. 왜냐하면 나는 우리 학교 1등을 한 게 나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아니 내가 A 고등학교 다니는데 B 고등학교 1등을 할 수는 없잖아. 근데 내 입장에서는 현재 여러분 1학년이잖아요. 현재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우리 학교에서 성적이 좋은 거밖에 없어요. 근데 수시라는 판에 가면 다른 학교 애들하고 붙어야 돼. 이거는 내 판단으로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리고 그들이 판단해. 입사관. 이게 무슨 뭐 천국을 심판하는 염라대왕도 아니고 그들이 판단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 1등 해놓고도 불안한 거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수능은 나만 잘 보면 돼. 내가 다 맞으면 딴 놈들이 다 맞았든 말든 상관없어. 그래서 정시는 나와의 싸움인 겁니다. 되게 다른 문제고요. 그 다음에 수시에는 어떤 불안은 양쪽에 다 있냐면 성적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에 대한 불안은 양쪽에 다 있어요. 여러분 당장 기말고사 망할 100% 안 망한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아들은 1학년 2학기 기말고사는 절대로 안 망할 것 같아. 이거 불가능합니다. 심지어는 아마 시험지를 빼돌렸어도 잘못 외웠으면 어떡해.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저는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내신은 무조건 잘 볼 거라고 착각하시는 엄마들이 많은데 수능이나 내신이나 시험 성적이 안 나오고 당일날 컨디션이 안 좋을 수 있다는 상황은 똑같아. 이 불안은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수시의 경우는 1등을 해놓고도 불안한 거야. 왜냐하면 다른 학교 놈하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정시는 이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5, 1등급 받았어. 그러면 그냥 무조건 아무리 못해도 서울대 연고대는 가는 거야. 성적만 나오면 합격 가능성은 불안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수시는 끝까지 수능 끝나는 날도 불안해요. 왜냐면 면접 가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면접 수능도 등급도 다 챙겼고 서울대도 진짜 얼굴만 보여주면 붙을 것 같은데 그래도 떨어질 수 있어. 왜냐하면 면접 날 눈 와가지고 아이고. 차가 밀려서 면접을 못 갈 수도 있어. 뭐 별일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수시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일단 10번의 모든 시험에서 1등 한다. 그 다음에 수행평가 수백 번을 한 번도 안 빼먹고 다 낸다. 그 다음에 기말고사 보는 날 배 아파서 결석하는 일이 없어야 돼. 이게 만약에 80% 받게 되면 날아갈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재수 없는 선생을 안 만나야 돼. 뭐 담임이 체육 선생인데 눈치 없이 전교 1등인 애한테 3점슛 10개 못 넣으면 B 준다고 협박을 해. 뭐 이런 뭐 온갖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시의 변수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수능 공부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밖에 없어. 그리고 다른 학교 이제 사례 다른 학교 비교과 면접 최저 온갖 나만 공부하면 돼. 물론 공부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어. 그건 뭐 변수가 아니죠. 내가 극복해야 될 문제인 거야. 그래서 양쪽 다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제발 이게 반대가 위험한 거야. 아까 얘기했지만 두 나쁜 세력, 학교 선생님 세력과 내신 학원 세력 입장에서는 정시는 너는 택도 없다 그러고 이 불안감만 조장을 하고 수시는 전혀 불안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거를 제 입장도 여러분 생각에서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로 판단하지 말고 본인에게 맞는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를 잘 설계하는데 지금 이번 기말고사 끝나면 겨울방학까지를
슬기롭게 잘 보내야 되는 게 고1한테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기말고사 끝나면 이제 성적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될 건 그겁니다. 1학년까지 나의 성적을 가지고 내가 수시로 갈 수 있는 건 어느 범위이고, 그 다음에 1학년 모의고사 현재의 성적으로 정시로 갈 수 있는 건 어느 범위 안에 있다. 그리고 이제 수시에서도 어느 학교는 최저가 되고 어느 학교는 안 된다까지를 판단해 가지고 2학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공부를 중심으로 갈 건지를 잘 판단하는 그 시기라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엄마들이 주로 보시니까 아이한테 야, 넌 이것도 몰라 그러지 말고 그걸 어떻게 알아?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좀 공부하셔서 이거 한 100번쯤 보세요. 그리고 어디가 찾아보고 그 다음에 그 선배들한테도 이걸 물어봐야 돼요. 쓸데없는 거 물어보지 말고. 그래가지고 비교해서 겨울방학에 학원을 다니면 학원에 그 스케줄 잡는 거, 그 다음에 아이가 공부한다면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할 건지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자기 목표 대학의 모집 인원 쓰고 결과도 써가지고 그걸 벽지로 만드세요. 출력해가지고 애 공부방에다. 아니 애 공부하는데 혼란스러우면 거실을 다 이걸로 도배를 해. 테레비 위에다 이걸 붙여두세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게 자꾸 노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 나는 저기 연대쯤 갈 수 있는 애를 학종에서 서강대 가자 이런 헛소리에 넘어가지 않거든요. 하여튼 1학년들 중요한 시기란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네. 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제 시작이다라는 뭔가 신호탄을 쏘아주신 것 같은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이혜웅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